평당원이었던 최혜영 당원이 이제 도전했던 모습 보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 당원이 도전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훌륭한 도전이라고 이제 칭찬할 만큼 조금 순진하지는 않아서 아까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당선이 애초에 목표였다면 실패한 거지만 네. 또 만약에 이제 숨어 있는 다른 목표가 있다면 사실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거둔 셈이기도 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평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기울어진 구도가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죠. 네.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도 이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약간은 퍼져 있는 소문이었는데 뭐냐면 사실상 무슨 계파 대리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친명과 또 비명 간의 뭐 대리전이다. 그 말은 이제 이병훈 의원이 이제 비명계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의원을 지지했던 분이니까 이제 그에 맞서서 뭔가 친명계를 등에 업은 이런 이제 자신의 대표성을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이제 그런 것이 실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뭐 80% 가까운 지지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약간 편승하는 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분이 이것이 아닌 이제 다른 선거를 위해서 본인을 알리려고 이 판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는 얘기는 당원과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 네. 이제 다음번 총선 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표율은 낮았거든요. 맞아요. 이재명 뭐 당대표 후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 투표율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이제 무슨 결혼식이 됐건 뭐 돌잔치가 됐건 어떤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약간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덜한 사람들이 손님 수가 적다거나 뭐 차려있는 음식이 뭐 가지수가 적다거나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듯이 약간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내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당대표를 뽑는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은 거기에 이제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주목하는 것이 이제 낮은 투표율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뭐 경북이나 강원이나 이런 지역은 당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기가 쉬운 반면에 호남은 사실 3분의 1이 넘는 규모의 당원들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될 당시에는 경쟁도 치열했지만 말하자면 호남 대망론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지지율 1위의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두 차례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꺾인 상황이니까 투표율이 높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너무 과장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비토라거나 거부라든지 또는 호남의 싸늘한 민심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금은 좀 관망세가 아닌가. 네. 좀 지켜보자. 얼마나 잘하나 앞으로 지켜보자.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뜨겁게 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네. 뭐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력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조했던 이 투표율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직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당에 뿌린 호남에서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갑석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최고위원 판도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이제 좀 더 많이 등수가 올랐으면 훨씬 더 이제 기대가 커질 수는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6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뭔가 반전의 계기라고 보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4, 5, 6위의 이 표차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역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이제 발표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대의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당원들과 비교했을 때 대의원의 비율이 꽤 이 비중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의원이 거의 한 30명 당원 몫의 결정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금 뭐 유리한 구도가 뭐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아직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호남의 경선의 민심을 서울 경기가 좀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역전돼서 수도권의 민심이 호남의 온라인 당원들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언론 보도만 보면 호남의 상당수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 같은데 정작 투표함을 열어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전국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른 의견을 가지기보다는 훨씬 더 동질적인 당원 집단들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결과는 이제 이번 주말 가봐야 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지금 자신의 당을 향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윤 핵관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계속 쏘고 것이지 있죠. 예. 당을 향해서 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제 구분해서 자신의 대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뭐 어쩌다가 이렇게 사태가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빨리 내려주면 좋겠는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정당의 내부 일에 법원이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싶어 할 텐데도 그것을 바로 기각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는 인용 판단이 좀 더 가깝다는 이제 추측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충분히 탄탄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어렵게 구성된 비대위가 다시 또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반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모르겠죠. 그건 또 이제 함부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예. 뭐 예측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확신하면서 내년 초에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또 그쯤 이준석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해제되면서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앞도 지금 전혀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싸고 약간의 이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더 앞당기자고 자꾸 이제 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실시되는데 정기국회 중에 하기는 어렵고 끝나자마자 바로 투표를 하는 것도 어렵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지만 한 달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한 4, 50일 정도는 더 소요되니까 일러야 1월 말이나 2월 초에나 당대표를 새로 선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표인데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가급적이면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자신들이 당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시기를 이제 저울질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느냐 또 이제 네.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자격증지가 풀리면 그 후에 만약에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출마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던 그때와 분위기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호적인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그때도 당심에서는 사실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국민의힘의 앞날은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리스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 조사 예. 결과가 아직 발표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나올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 일정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여기에 연동짓지 말고 정치권은 자기의 스케줄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민심도 좀 수습하고 국정 지지율도 좀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개각을 했거든요. 네. 3명 바꿨는데요. 예, 뭐 잘하는 개각이라고 보십니까? 인적 쇄신이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들 중론은 그냥 보강한 것이지 뭔가 바꾼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랄까요, 새롭게 투입된 사람들은 이제 셋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핵심은 너무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자꾸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존해서 사람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자꾸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해소된 측면이 없어서 다만 이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심을 국민들이 잘 못 알아주고 잘하려고 하는데 다만 전달이 안 될 뿐이다. 그러니까 전달만 잘하면 앞으로 오해는 풀릴 거고 지지율은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국민과 대통령 간의 이런 인식의 격차가 과연 좀 좁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달의 문제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으로 바로 바꿨던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치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